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또 오랜만에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60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12% 상승을 하면서 2,60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2% 넘게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 시장 오늘 2,571포인트 선에 출발했고요. 쭉 보면서 우상향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점점 더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오늘 2%대 상승을 하면서 2,600선 위에서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오늘 마감 동향은 어땠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1위부터 5위 종목 오늘 한 종목 빼고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또 시원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2.47%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66,500원 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역시나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제네럴 모터스와 합작으로 짓는 이 미국 오하이오주의 배터리 공장을 8월 달에 준공을 할 것이다라는 또 호재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3%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고요. 40만 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네요. 뒤이어서 SK 하이닉스도 전일의 하락분을 그대로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21% 상승을 하면서 11만 2,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38% 하락하면서 78만 5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뒤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1.22% 상승하면서 58,2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네이버 오늘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1.67%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27만 4,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오늘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네요. 일단 오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뒤이어서 삼성 SDI가 오늘 또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2차 전지 오늘 SK 하이닉스와 함께 또 오늘 삼성 SDI는 4.43% 빨간불 켜냈고요. 58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도 강하게 또 올라와 줬네요. 3.32%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18만 6,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1%대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됐고요. 오늘 8만 1,8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뒤이어서 LG화학이 또 오늘 강했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네요. LG화학은 5%대 빨간불 켜내면서 51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은 김태성 전문가님의 지난 종목 상담 내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희 지난 내용이라는 걸 참고를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상담 내용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또 전문가님의 연결을 통해서 한번 전략을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1,000원이시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 종가부터 보고 한번 전략 잡을게요. 네, 오늘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3.12% 하락을 했습니다. 8,7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서울 바이오시스 오늘 8,980원 시가 출발했었는데 우하향하면서 쭉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3%대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일단 8,700원에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일단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손실권에 계신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10,000원 위에서 또 올라와 있어서 네, 첫 번째 종목 서울 바이오시스부터 한번 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일단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종목, 제가 주식을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매수하자마자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익도 났다, 손실도 났다, 이제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나중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유해야 될 종목이 있고 보유하면 안 될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바이오시스가 나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바이오시스는 보유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바이오시스가 왜 올랐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라는 게 뭐냐면 이거 왜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네. 야, 이 정도 내려왔는데 한번 오르겠지.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면요. 나 역시 주식 잘해. 그래, 이렇게 한번 시세 난 거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다가 한 번 이렇게 물리면요. 먹을 때는 10%, 20% 먹을지 몰라도 계속 손절 못하고 갖고 있으면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금방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서울바이오시스는 왜 제가 손절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2주 전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물릴 때 물리더라도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물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코로나19든 뭐 사회적 거리두기든 이거는 계속 풀리고 완화되고 과거의 일상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물릴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물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은 과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수혜를 받았던 기업보다는 리오프닝 관련 기업이 더 좋다라는 거. 네.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공기 살균기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은 잘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과거에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면서 기록했던 가격까지 다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균기가 뭐 갑자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에 학교 학생들 다니는 반에 네. 하나씩 꼭 필요했었던 것을 갑자기 앞에 2대, 뒤에 2대 갖고 한 반에 4개씩 넣어라. 뭐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판매고를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산업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격 기준에서 더 빠진다, 더 안 빠진다 그걸 떠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저는 의미는 없지 않나. 그래서 속상하시겠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서울 바이오시스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고민을 잘 해보시고 전략을 좀 잡아가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첫 번째로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슨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947원이시고요. 비중이 꽤 되시네요. 70%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종가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네, 유니스는 오늘 1.78% 하락을 했고요. 2,21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는 오늘 2,250원 출발했었는데요. 이내 바로 하락 가져가면서 2,200원 선까지도 떨어졌다가요. 다시 한번 또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더니 오늘 1%대 하락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2,210원에 문을 닫았고요. 최근 흐름까지 또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2,600원대에서 큰 움직임 나타내고 있지 않다가 이제 4월 셋째 주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좀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2,600원대에서 지금 현재는 2,1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일단 파란불 켜내면서 2,200원 선에 문을 닫은 상황인데 일단 물타기를 해서 일단은 3,947원까지 오셨다고 해요. 네, 이 종목 70% 비중이 좀 크셔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유니스는 정모님? 유니스는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아직 살아있거든요. 네. 삼강 MNT를 보면 됩니다. 삼강 M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여전히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는 지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과거처럼 한 번에 다 지금 올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실적이라든지 가장 성과 혹은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 위주에만 지금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유니슨도 사실은 3월 달에 반짝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추가 매수를 좀 했었을 것 같고 지금 문의 주신 분도 추가 매수를 그래서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비중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체 계좌에서 이 물려있는 종목의 비중이 70%는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0% 비중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거기서 한 30%는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는 손절을 하셔서 전체 계좌에서 유니슨이라고 하는 기업의 비중은 50% 이내로 좀 줄어두셨다가 네. 남은 그 종목을 가지고 나중에 유니슨이 만약에 가격적으로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격이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데 좀 저는 사용하시는 게 더 맞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유니슨이 3,000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늦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 물론 저도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게 뭐가 있냐면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내가 바닥을 잡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투자자들이 실상 그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야 여기가 저점이겠지. 아 이제는 안 떨어지겠지. 네. 매수를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참 사람을 놀리는 건지 꼭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쵸. 변동성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3월달, 4월달 이 흐름을 보고 유니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상풍력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 같아도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다면 이 구간대가 정말 사고 싶은 맥점이었던 맥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밀릴 때 손절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밀리면 손절하는 게 맞지만 삼강 MNT는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강 MNT가 여전히 시세를 잘 맞춰주고 있으니까 유니슨도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분히 일반적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투자자분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매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보유 물량이 한 30%는 손절을 하시되 네. 나머지 물량은 저는 희망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손절을 해서 그러니까 생긴 현금은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면서 계속 이 매매 순환을 좀 돌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까지 또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유니슨은 이제 30%는 손절을 좀 하시고 그 나머지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보셔라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니슨 그 외에도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고민해 보시고 역시나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문가께서 이해를 쏙쏙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매일매일 또 장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역시나 입장을 하셔서 종목만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니스까지 저희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조일 알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2,531원이고요. 비중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한번 종가부터 보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조일 알미늄은 오늘 0.58% 소폭의 하락을 가져갔고요. 2,5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흐름 한번 보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도 2,135원대에서 큰 움직임 나타내고 있지 않다가 4월 이제 세제 주경에 2,800원 선까지 윗골이 달린 채 한번 양봉이 나와지기도 했었고요. 이내 2,500원대에서 또 횡보하다가 오늘도 일단은 윗골이가 달린 채 양봉이 나와 오늘 0.58% 하락을 하면서 일단 2,5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일 알미늄 최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조일 알미늄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더 가져가 볼만 하죠.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 손절가만 정확하게 이제 잡고 대응만 하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2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혹은 2,000원까지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9월달, 작년 8월달, 9월달에 보여줬던 대시세가 지금 나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단발적으로 한번 이런 짧은 상승은 나올 거예요. 짧은 상승이 나올 때 저는 뭐 약수익권이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도 지금 계속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무엇을 고민하느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경제 제재는 풀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네. 갑작스럽게 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으니까 러시아 제재 풀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실제로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올랐던 원자재 가격들은 이제는 조금씩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기술주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웬만해서는 좀 풀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장은 기술주들은 누르고 있고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좋은 지금 시세 탄력을 받고 있어서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막연하게 한 번 더 오르겠지 이것보다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 네. 대신에 이탈되지 않고 한 번 시세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매도를 하자. 저는 이렇게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그게 지금은 가장 전략적으로 맞는 좀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들은 네네. 뭐 조일 그러니까 알미늄도 그렇고 뭐 비료주들도 그렇고 사료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한번 큰 시세를 냈었을 때처럼 엄청나게 큰 시세를 다시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현재 분위기상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우리가 기다렸던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손절가는 2,000원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예전만큼의 이제 시세는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일단은 2,000원선만 이탈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약수익권이라도 2,000원선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라라고 봐주셨고요. 2,000원선을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해라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조일 알미늄 맞게 좀 대응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바로 찍으셔서 지금 입장을 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31,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이 종목도 일단은 그 비중은 갖고 계시지 않은 상황인데 물타기를 지금 해도 될까요? 라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부터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5.26%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18,90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는데 일단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이 종목도 물타기를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참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저는 주가의 이 밀림이 조금 심해요. 주가의 밀림이 심한 상황이라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우선은 더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히 뭐 나쁘게 나온 기업도 아니고 또 이제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자결제를 또 많이 사용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났다 그래서 전자결제 사용 안 할까요? 아니에요. 네. 저도 지금 예전에는 아이폰 계열의 그 모바일을 썼다가 지금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모바일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저보고 이제 너 다시 아이폰 쓸래? 아니면 계속 안드로이드 쓸래? 그러면 저는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왜냐면 삼성페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 편한 거에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네, 계속 이용하게 돼요. 맞아요. 전자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든 혹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든 우리 실생활의 편의성을 제공을 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가격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도 저는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계좌에서 만약에 30%가 넘지 않는다면. 네. 넘지 않는다면. 그래서 30%까지는 비중을 확대해서 평단을 한 25,000원, 27,000원까지만 좀 잡아 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래도 좋은 결과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올바른 손 씻기는 흐르는 물의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줍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발열, 호흡기 질환 증상 저하는 접촉을 피해주세요. 외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는 등교나 출근을 자제해주세요. 3, 4일 경과를 관찰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될 시 질병관리본부 관할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해주세요.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유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감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네, 다음은 다날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655원이고요.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다날은 역시 오늘 0.98% 하락을 했고요. 1,150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다날 12,900원에서 꾸준히 좀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월 11일 이후부터 또 10,0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싸이월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날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괜찮고 종목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엄청나게 또 좋은 시세를 작년 이 연말쯤에 좀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안에 갇히는 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 그것이 다예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 그리고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 당시에 먼저 올랐었던 거예요. 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시세가 날려면요, 네. 그때보다 더 좋은 실적이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NFT라는 또 새로운 테마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했을 때는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물론 좀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한번 버텨볼 만은 하다. NFT라고 하는 게 작년 3분기, 4분기에 정말 불이 확 붙었다가 정말로 또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또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NFT에 대한 기대감은 뭐 다시 한번 살아올 수 있겠지만, 그 살아올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가져가 보시되, 지금 위치에서 그리고 추매는요 의미 없습니다. 네, 정말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손절을 하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업 자체의 성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하시더라도 15,000원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NFT에 대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분다라고 했을 때, 그 불었을 때의 시장에 주는 영향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올라오게 되면 한 14,000원, 15,000원을 목표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일단 실적과 뭐 신사업에 대한 재료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3,000원, 15,0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9,000원 이탈 시에는 좀 손절을 하라라고 봐주셨습니다. 이 9,000원 이탈 전까지는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들어서 찍어주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신호도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바로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보령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4,480원이고요. 비중은 6.9% 담고 계시네요.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폭의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0.38% 밀려났고요. 13,1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이 종목 한번 바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보령도 결국에는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모멘텀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뿌리는 탈모약에 대한 뭐 테마가 좀 있었었죠.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직까지 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자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질 개선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체질 개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종목군들 중에 뭐 부강약품처럼 완전하게 코로나19 테마가 아닌 이상의 또 시장에 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코로나19와도 엮였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들이 그래도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강약품은 빠르게 교체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보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대신에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면요, 투신 자체가 엄청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고민이 되실 건데, 저는 일단은 12,000원이 이탈이 돼도 비중이 6.9%, 그러니까 7%가 좀 안 된 상황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요, 그때는 추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 기술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언제 시장에서 좀 알아주느냐, 그것과 보유하고 계신 분의 이 팽팽한 좀 신경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섣불리 지금 위치에서 저 전문가가 간다고 하니까 현금 비중 늘려가지고 평단 관리하고 진짜 좋은 수익 내봐야겠다, 이런 욕심을 좀 부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말로 예기치 못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추매를 해서 평단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까지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좀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전략을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이러한 설명들 같이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톡방에서 이러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교육과 더불어서 많이들 좀 도움을 얻어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설명들 도움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넘어가 보면 다음으로는 우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8,000원이고요. 비중은 80% 갖고 계시네요.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성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5.61%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38,6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성 종목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톡방에 올려주신 상황인데, 네, 비중이 꽤 있으셔서 일단은 수익도 내고 계셔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비중이 많아서요. 너무나 당연한 전략일 것 같아요. 한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절반은 3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37,000원대. 잘 기억하세요. 37,000원입니다. 대신에 37,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봐야지 하다가 뭐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는 매수가 밑으로 내려와도 손절을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분이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을 한번 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절반은 바로 그냥 내일 시초에 한번 월요일 시초에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37,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져가되 3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 절반은 월요일장에 바로 정리를 하시고 37,000원, 나머지 절반은 37,000원이 이탈되지 않을 시에는 보유, 이탈이 될 경우에는 손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성 종목 잘 살펴봐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SBW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4,430원이고요. 비중은 100%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0.11% 강보합권 마무리가 됐고요. 4,480원 선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SBW 생명과학 횡보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4월 초에 6,000원 선까지 급격하게 좀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6,85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다가요. 이내 다시 한번 좀 밀려나면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570원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이내 다시 한번 좀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일단은 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위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을 100% 갖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쌍용차 인수 테마가 좀 엮여 있는 모습을 좀 보이죠. 네. 특히 이제 쌍방울 쪽에 좀 붙어주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누가 인수를 합니다, 누가 인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쌍방울 그룹하고 KG 그룹이 좀 붙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KG 그룹 쪽이 조금 더 그렇죠. 우세해요. 유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금력 차이로 봤을 때 쌍방울보다 KG 그룹이 자금력이 훨씬 더 크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자금력뿐만이 아니고 이 M&A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에 지금 이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M&A를 해봤는지, 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치를 냈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는 혹은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KG그룹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FC 그리고 뭐 철강 쪽 그러니까 성공적인 M&A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KG그룹 쪽이 최종적으로는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차트 모습, 그러니까 현재 수급에 보아서는 오히려 쌍방울이나 광림 아니면 SBW 생명과 이쪽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시되 4,2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2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시자. 대신에 그렇지 않다면 5,000원 위로 올라갈 때부터 그냥 단돈 얼마씩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분할로 수익을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죠? 아마 투자자분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좀 투기적인 종목일 수밖에 없는데 네. 투기적인 종목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저거 내가 점상 먹고 이견상 먹고 삼연상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저 가격대면 팔아가지고 이 하락은 또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좋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지금 종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긴 저는 정말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실현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W 생명과학 일단은 가져가실 때 4,200원 이탈 시에는 정리, 5,000원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한번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찍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을 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왜 내 계좌는 파란불이지? 라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입장을 하셔서 김태성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혼자 고민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는 게 좋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뭐 종목 교체라든지 아니면 직접 여쭤보시고 이야기 고민들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QR코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바로바로 또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코넥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2,3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스코넥 2.20% 하락을 했고요. 17,7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22,300원에서 좀 꾸준히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4월 달까지도 좀 밀려나면서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17,400원 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파란불 켜내면서 17,75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좀 많아요라고 톡방에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장한 첫날에 가장 낮은 가격 밑으로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상장한 날에 고가 위로 올라오면 종가보다 위로 올라오면
다시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지금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까지 보였죠. 하지만 상장한 첫날부터 보면요. 거의 1년 동안 상장한 날에 가격을 올라오지 못했어요. 네네. 이거 갖고 있었던 분들 1년 동안 정말 소갈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한 날에 첫날에 이 저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이 첫날 기록한 종가죠. 네, 종가를 넘어설 때 매수를 해야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스코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스코넷은 매수보다는 매도일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중 최저점이잖아요. 수익인 사람이 손실인 사람이 99.9%. 0.1%는 뭐냐면 오늘 이 꼴이 달렸을 때 17,400원, 500원에 사신 분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손실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한 번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 그럼 다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코넷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이 종목은 기다렸다가 25,000원, 26,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서 복수를 하실 거면 그때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넥 오늘 일단 정리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 입장하신 분이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잘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새로운 분신처럼 상담 내용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방송 중에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나라 M&D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300원이고요. 비중이 좀 있으십니다. 40% 갖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도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1.87% 상승을 했고요. 9,24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은 일단은 고민이 되시겠네요. 역시나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손실권에 계셔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어제 오늘 좀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뭐 수급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나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말씀을 아까 이 상장주 얘기할 때 얘기 드렸던 거 한 번 더 체크를 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저가 이탈 시에 그날 가장 기록했던 낮은 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 가격대잖아요. 저는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사자라기보다는 저가가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번 더 혹은 두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나라 M&D의 주가도 한 번 더 저는 움직여줄 수 있다. 네. 그렇다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사자 아니에요. 나라 M&D 기준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여줬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대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2,300원까지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럼 10,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차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인 8,300원 정도가 다시 깨지면 위험하다. 이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라 M&D까지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상담들도 올라오는 거 보면 최근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또 잘 대응을 좀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월요일장부터 또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매일매일 톡방에서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신호, 알람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내 종목을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셔서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변동성을 좀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R&2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R&2 테크놀로지 매수가 1,1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종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11,300원 선에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수익권 가지고 계십니다. R&2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도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 올라갈 만한데 정말 안 움직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R&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왜냐하면 이 5G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알겠고 투자가 계속 재개된다라는 건 알겠고,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는 뜨뜻미지근한. 그 중에서 5G 하면 오이솔루션, KMW 이런 종목군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근데 대신에 또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군들 혹은 선희 시스템처럼 일단 눈에 보이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먼저 움직여주긴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5G 관련 종목군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종목군들은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손절은 의미 없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수급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거래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략을 좀 드려보면 1,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14,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어차피 지금 이 문의 주신 분 매수가 기준으로는 수익이에요. 네. 수익이기 때문에 저는 14,000원 혹은 15,000원까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상담 내용까지 저희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3부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